여러분, 에어컨 자주 껐다 켜면 전기세 아낄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아꼈었는데 전기요금만 폭탄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했던 모든 게 잘못된 습관이었더라고요. 에어컨 자주 끄면 전기세 더 나온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삼성 개발자들이 직접 실험한 결과예요. 진짜 절약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신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잘 오셨어요. 인터넷에 에어컨 절약법 넘쳐나죠? 그런데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켜야 전기세가 덜 나온다. 제습 모드가 최고다. 찬바람은 아래로 보내야 시원하다. 이 모든 것 사실은 우리 집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지난 여름 에어컨은 마음껏 켜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전기세를 더 내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 아무리 설명드려도 그게 말이 되냐 하시면서 안 믿으셨던 그 모든 의문점, 오늘 딸노트가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의 폭염이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부모님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껏 못 트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영상 우리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삼성전자, LG전자 개발팀이 직접 실험하고 수많은 연구와 논문으로 검증된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만 담았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는 모든 검증 출처와 논문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뒀으니 부모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정보냐고 물으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쁜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께 꼭 필요한 정보를 대신 찾아서 쉽게 전해드리는 딸의 정보노트 딸노트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분 외출 후 에어컨을 다시 켜면 오히려 전기를 5% 더 쓰고 심지어 1시간 외출 후에도 2% 더 쓴다는 사실. 최소 90분이 넘어야 끄는 게 유리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셨던 에어컨 사용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 에어컨이 최신형 인버터인지 구형 정속형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법부터 각각의 에어컨에 맞는 180도 다른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전문가들이 검증한 7가지 전기세 절약 꿀팁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지사항까지 전기요금 줄이는 모든 특급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딸노트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어컨 똑똑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세 할인 혜택만 잘 챙겨도 우리 부모님들 올 여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3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정부 정책들이거든요. 이 모든 놀라운 정부 지원금 혜택은 전기세 절약 시리즈 2편에서 딸노트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2편은 곧 업로드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당장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니 2편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집 전기요금 줄이는 진짜 비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 에어컨 어떤 종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전기세를 아끼는 첫걸음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절약 방법을 알려드려도 소용없거든요. 에어컨은 크게 인버터형과 정속형 2가지가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대부분 신형인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만약 우리 부모님 댁 에어컨이 14년이 채 안 된 제품이라면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에어컨 본체에 인버터라고 쓰여 있다면 인버터형이에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스티커에서 냉방 능력이 여러 숫자로 나뉘어 있다면 인버터형이에요. 예를 들어 2.0에서 7.0kW처럼요. 반대로 냉방 소비 전력이 딱 한 숫자만 있다면 정속형이에요. 이 차이를 꼭 알아야 에어컨을 어떻게 쓰는 게 전기세에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최신형 인버터 에어컨 이렇게 쓰면 전기세 더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 댁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에 귀 기울여주세요.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약하게 돌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덜 먹는 똑똑한 에어컨이죠. 하지만 이 똑똑한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삼성전자 개발팀이 직접 실험해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30분 외출 후 에어컨을 다시 켰더니 계속 켜둔 것보다 전력 소비량이 5% 더 늘었어요. 60분 외출 후 다시 켜도 2% 더 늘었고요. 외출 시간이 90분이 넘어야 비로소 에어컨을 끄고 다시 켜는 것이 전기를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최신 에어컨은 처음에 온도를 낮출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요. 설정 온도에 도달해서 약하게 돌아갈 때는 전기를 아주 조금만 쓰고요. 그런데 짧은 시간 나갔다 오면서 에어컨을 껐다 켜면 실내가 다시 더워져서 에어컨이 또 처음처럼 힘을 써야 하니까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거죠. 인버터형 에어컨 이렇게 사용하세요. 90분 이내 짧은 외출 시에는 그냥 켜두세요. 외출 모드나 절전 모드를 활용하면 더 좋아요. 적정 온도는 25에서 26도로 맞춰주세요. 이 이하로 너무 낮추면 전력 소모가 확 늘어납니다. 외부와 6에서 8도 정도 차이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세 번째, 구형 정속형 에어컨 이렇게 써야 전기세 아껴요. 부모님 댁 에어컨이 정속형이라면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속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실외기가 계속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요. 온도를 유지하려고 실외기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데 이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속형 에어컨은 목표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실외기 작동을 멈춰줘야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답니다. 정속형 에어컨 이렇게 사용하세요. 처음 켤 때는 희망 온도보다 2에서 3도 낮게 설정하고 강풍으로 시작하세요. 빠르게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해지면 바로 끄세요. 시원해지면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서 찬 공기를 집안 전체에 퍼뜨려주세요. 다시 더워지면 그때 다시 에어컨을 가동하세요.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까지 뽑아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버터형과 정속형은 완전히 반대 전략이라는 것.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집 에어컨이 AI 기능이 있다면 꼭 활용하세요. 최근에 구매하신 에어컨이라면 똑똑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AI 에어컨은 사람이 직접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아껴준답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이 스스로 집안 환경을 학습하고 사람의 움직임이나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가장 알맞은 온도로 알아서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AI 에어컨 이렇게 사용하세요. AI나 자동 모드를 적극 활용해서 에어컨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놔두세요. 처음 30분 정도는 에어컨이 집안 환경을 파악하는 시간이니 이 시간 동안은 설정 온도를 자주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이 똑똑하게 판단하도록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나 절전 모드를 활용하세요. 최신 AI 에어컨은 사람이 외출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절전 모드로 바뀌거나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에어컨 상식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3가지를 확실히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따라하시면 전기세만 더 나옵니다. 첫째,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전기를 덜 먹는다.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제습 모드는 습기를 없애기 위해 실외기가 더 열심히 그리고 오래 작동해야 해요. 실제로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더 많이 먹거나 비슷하답니다. 올바른 제습 사용법은 습도가 아주 높은 날씨에만 제습 모드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사용하세요. 제습 후에는 반드시 냉방 모드로 전환하거나 제습기가 있다면 제습기로 습도를 조절하고 에어컨은 냉방 모드로만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둘째, 에어컨은 자주 껐다 켜야 전기세가 덜 나온다. 앞서 설명드렸죠? 인버터형 에어컨에서는 이 방법이 오히려 전기세를 더 늘립니다. 삼성전자 실험 결과가 이걸 정확히 증명했잖아요. 정속형도 길게 켜두는 것보다는 낫지만 켜고 끄는 과정에서 초기 전력 소모가 크게 발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셋째, 에어컨 바람은 아래로 틀어야 시원하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찬 공기는 원래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위쪽, 즉 천장 쪽으로 보내야 집 전체의 공기가 고르게 순환하면서 더 시원해져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아 추운 것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검증한 전기세 절약 꿀팁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에어컨을 쓰시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세 절약 꿀팁들이에요. 전문가들이 검증한 방법이니 꼭 따라해보세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서큘레이터는 일반 선풍기보다 공기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줘서 방 온도를 약 1에서 3도 더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에어컨 단독 사용보다 에너지 효율을 20%나 절약할 수 있다고 검증되었습니다. 찬 바람을 집안 구석구석 퍼뜨려주니까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청소하기.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솔직히 매번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필터를 청소해주세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에어컨이 전기를 최대 30%까지 더 먹어요.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살살 씻고 그늘에서 말려서 다시 끼워주면 끝.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외기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외기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직접 하시기엔 위험하거나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통풍을 방해하는 물건은 치워주세요. 주변에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않고 낙엽이나 먼지가 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외기가 열을 잘 배출해서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외기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전기세가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적정 온도 설정이 핵심이에요. 에어컨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 2도만 높여도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발표했어요. 실내 온도는 외부와 6에서 8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약간 덥다고 느껴져도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냉방 공간을 줄여주세요. 에어컨은 공간의 면적이 넓을수록 냉방 처리해야 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필요한 공간만 냉방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아두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넓은 공간을 냉방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무조건 강풍으로 시작하세요. 약풍으로 천천히 식히는 것보다 강풍으로 빠르게 희망 온도까지 도달시키는 게 전력 효율이 훨씬 좋아요. 에어컨이 초반에 강력하게 작동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춘 후에는 낮은 전력으로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햇빛 차단이 절반이에요. 커튼, 블라인드, 열 차단 필름 등을 활용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실내 온도 상승을 크게 줄여 에어컨이 덜 힘들게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 에어컨 전력 소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금지사항 3가지. 지금부터는 전기세 절약은커녕 오히려 전기세를 더 내게 만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금지 첫 번째, 에어컨 온도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에서는 온도 설정을 자주 바꾸면 에어컨이 헷갈려하면서 계속 강하게 작동하려고 해요.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설정한 온도는 큰 폭으로 바꾸지 말고 쭉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절대 금지 두 번째, 실외기에 물 뿌리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시원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전기 누전 위험이 있고 실외기 수명도 크게 단축시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실외기 관리는 청결 유지와 주변 정리로 충분합니다. 절대 금지 세 번째, 에어컨 켜놓고 창문 열어두지 마세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예요. 찬 바람이 다 빠져나가 에어컨이 끊임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환기는 에어컨을 끄고 하시거나 아주 짧게 환기하고 다시 에어컨을 켜세요. 실제 사용자들의 놀라운 경험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정말 그럴까 하고 아직 믿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이웃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생생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사례예요. 24시간 켜뒀더니 오히려 전기세가 덜 나왔어요. 한 사용자는 에어컨을 밤에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전기세를 많이 먹는다는 말에
한 달 내내 인버터 에어컨을 24시간 켜뒀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난달보다 전기요금이 몇만 원 덜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뉴스 기사 및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6도 연속 가동으로 하루 2,000원대 전기요금. 또 다른 사용자는 인버터 에어컨을 26도로 맞춰놓고 하루 종일 틀어봤더니 하루 전력량이 7kWh 정도 나왔어요. 이걸 가장 비싼 누진제 구간에 적용해도 하루 2,000원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점심값보다 저렴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실제 전력량 측정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전력량 측정 후기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필터 청소만으로 시원함이 달라졌어요. 에어컨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시원하지 않아서 필터 청소를 해봤어요.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필터를 빼보니 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청소하고 다시 켜보니 확실히 바람이 시원해지고 에어컨이 힘을 덜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작할 걸 후회했습니다. 이는 가전제품 관리 블로그 후기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설명이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믿고 실천해 보실 때예요. 에어컨 구매 시 체크포인트. 미래를 위한 꿀팁. 혹시 에어컨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음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를 확실히 아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필수.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에너지를 최대 4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처음 살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에요. 인버터형 선택.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인버터형으로 나오지만 구매 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기세를 아끼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평소에 맞는 용량. 너무 큰 용량의 에어컨도 비효율적이고 너무 작은 용량도 계속 강하게 돌아야 해서 비효율적이에요. 에어컨 설치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집 평수에 딱 맞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모두 잊지 않으셨나요? 오늘 딸노트가 알려드린 에어컨 절약법 잘 보셨죠? 사실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게 바쁜 일상 속에서 쉽지 않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은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우시고 자녀들은 또 바빠서 이런 정보까지 챙겨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딸의 정보노트, 딸노트가 찾아드려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새겨주세요. 첫째,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하고 종류에 맞는 방법으로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게 전기세 절약의 첫 단추예요. 둘째, 제습모드 같은 잘못된 상식은 오히려 전기세를 더 부른다는 것.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와 함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필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이라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전기세 확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정보와 검증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깔끔하게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부모님께도 자신 있게 보여드리세요. 그런데 잠깐, 이 영상만으로는 전기세 걱정을 완전히 끝낼 수 없습니다. 에어컨 똑똑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세 할인 혜택만 잘 챙겨도 우리 부모님들 올여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3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정부 정책들이거든요. 이 모든 놀라운 정부 지원금 혜택은 전기세 절약 시리즈 2편에서 딸노트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2편은 곧 업로드될 예정이니 지금 당장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당장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니 2편은 그야말로 돈 버는 영상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 정보나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의 폭염이었다고 하죠? 이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전기요금 부담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항상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딸의 정보노트 딸노트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